네, 이 파일은 10번 파일이고요. 10번 파일에서 제가 SQL의 문장의 종류 중에서 DDL이라고 하는 거를, 어,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살펴봤고요. 올터 테이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면서 제약 조건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올터 테이블, 문장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일부 컬럼들에 대한 변경이라거나 컬럼들을 추가 삭제, 이름을 변경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DDL에서 남아있는 것 두 가지는 트렁케이트와 드랍이에요. 트렁케이트와 드랍은 어렵지가 않아서 요거는 그냥 바로 새 파일 만들지 않고요. 그냥 12번 제목은 올터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석으로 DDL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DDL은 데이터 SQL에서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는요, 딱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create 테이블, alter 테이블, truncate, 테이블, drop 테이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create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그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테이블만 생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create 유저 구문 말씀을 드렸었죠. alter 테이블, 네. 테이블만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lter 유저라고 하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와 드랍인데 트렁케이트와 드랍은 전부 다 그 삭제에 관련된 겁니다. 삭제. 우선 트렁케이트 테이블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삭제는 진짜 문법이 간단해요. 트렁케이트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셀렉트 스튜던트가 있었어요. 스튜던트. 그죠? 여기 셀렉트 마침 있네요. 위쪽에. 만약에 셀렉트 문장 없으신 분들은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 셀렉트를 해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레코드가 있어요. 102030 홍길동, 102031 오쌤, 123456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3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코드, 즉 행이 3개가 있는 테이블에서 트렁케이트 테이블 스튜던트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여기 잘렸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렸습니다. 이게 truncated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테이블 스튜던트가 잘렸다. truncated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 아무것도, 테이블은 남아있어요. 테이블은 남아있는데,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됐죠? 자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렁케이트 테이블 하고서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얘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얘는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의 모든 행을 삭제해주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테이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테이블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제 그럼 드랍 테이블은 뭐냐? 드랍 테이블도 간단해요. 드랍 테이블 마찬가지로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쪽으로 올릴까요? 드랍 테이블 하고서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은요. 얘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DDL이에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DDL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drop 테이블,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drop 테이블 스튜던트 있었죠? 스튜던트. 자, 이번에는 출력이 뭐라고 나와요?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삭제되었습니다. 잘렸습니다는 트렁케이트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되었습니다는 드롭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truncated라고 한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쓴 거고요. dropped라고 한 단어를 그냥 번역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테이블이 사라져 버려요. 여기 지금 왼쪽에 접속을 볼까요? 왼쪽에 접속을 보시면은요. 여기 스튜던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테이블 선택하고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시면 스튜던츠 사라졌죠. 네, 그래서 셀렉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셀렉트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죠? 에러의 내용은 뭐예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테이블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DDL 중에서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여러 가지 문법이 좀 있었던 거고요. truncate 테이블이나 drop 테이블은 그냥 요거, 이렇게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 DDL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DML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DML을 전부 다 정리를 할게요. DML을 다루면서 TCL, 커밋과 롤백까지도 같이 다룰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전부 다 다루겠습니다. 사실 인설트는 우리 크리에이트 하면서 인설트는 했었어요. 네. 몇 가지 복습만 좀 해보고요. 복습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그런 문장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ML부터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여기에서 SQL 워크시트, SQL 워크시트 접속 계정은 스컷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DML이라고 저장을 할까요? 랩 SQL 13번, SQL 13번, D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ML 약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SQL 종류가 DML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으시니까. 데이터 Manipulation Language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조작한다라고 하는 게 뭐, 어, 진짜 데이터를 뭐 가짜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행을 추가하거나 그다음 컬럼에 있는 값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행을 삭제하는 그런 것을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는 SQL에서는 세 가지 insert, update, delete라고 하는 세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법이 있고요. 뭐 저자에 따라서는 셀렉트 문까지도 DML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책의 저자들도 있어요. insert, update, delete와 select까지를 DML이라고 한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약간 다른 게 insert나 update나 delete는 실제로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죠.
근데 select는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가져오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DQL이라고 따로 어,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 쿼리 랭귀지라고 쿼리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select. 자, insert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insert의 기본 구조는요. insert의 기본 구조는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써요. 그죠? 근데 컬럼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s, values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죠.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인설트 문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죠? 이것만 아셔도 돼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컬럼에 테이블이라고 하면 테이블은 이렇게 해서 컬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느 컬럼에 어떤 컬럼에 인설트를 할 거냐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들어갈 값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값들을 나열을 해주고 열거를 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는 순서에 따라서 밸류에 있는 값들이 인설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설명드렸던 거니까 주석으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모든 컬럼에 전부 인설트를 할 거다. 모든 컬럼에 인설트를 할 거다라고 하면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고 컬럼 이름 쓰는 거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values 하고서 값들만 그죠? 값들만 쭉 나열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주의하실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여기에 값들의 개수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의 개수랑 같아야 되고 컬럼의 개수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순서는 테이블의 컬럼의 순서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의 컬럼 순서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어, 첫 번째 문법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값들이 꼭 컬럼의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컬럼 순서를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테이블에서 우리가 컬럼을 만들어지기는 ID 다음에 name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도 여기다 name 그 다음에 두 번째 ID 이렇게 썼으면 value에서도 name, ID 순서로 value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ID, name 이렇게 컬럼 이름을 썼으면 value에서도 ID에 insert 할 값, name에 insert 할 값 그런 순서로 넣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테이블 이름만 있고 컬럼의 이름들이 없기 때문에 value를 넘길 때 컬럼의 순서대로 넘겨주셔야 돼요. 컬럼 순서대로. 아셨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 간단하게 연습해 보면은요, 우리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을 거예요.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 보이세요? 네, 아마 요거는 제가 연습용으로 드렸던 테이블일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요. 네임은 10바이트, 잡은 9바이트, 셀러리 넘버, 커미션 넘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 다 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약 조건 보시면 제약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약 조건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이렇게 컬럼 4개만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에요. 자,
연습 문제, 인설트 간단하게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음, 보너스 테이블에, 보너스 테이블에 이름,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세요. 이름, 그 다음에 업무, 급여, 그리고 수당을, 인설트, 삽입하세요.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음. 값들은 어떤 값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럼 만약,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보너스 테이블에 난너를 안 넣어도 괜찮겠죠? 안 넣어도 괜찮겠죠? 이름과 이름과 그다음에 급여를 삽입해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요. 값들은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하겠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은 보너스였었죠? 근데 모든 컬럼에다 값을 다 넣을 거예요. 그럼 바로 valu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순서는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고, 어, 숫자 순서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죠? 오쌤 이렇게 할까요? 오쌤이고요. 담당 업무는 강의 이렇게 할까요? 글자 수가 가능할까요? 보너스 다시 한번 볼까요? 10바이트. 10바이트니까 그 한글 세 글자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9바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 세 글자까지는 가능해요. 넘으면 안 될 거예요. 넘으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넘버 타입은 숫자 크기에 제한이 없어요. 그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 100만 원, 그 다음에 수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요. 네. 인설트문은 실행 결과가 스크립트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문의 내용이 성공했을 때에는 몇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삽입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inserted. inserted. 그래서 insert 문장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우리가 컬럼을 지정을 하지 않았죠. 컬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values는 이건 주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죠. 값, insert, 삽입하려는 값의 개수는 테이블 컬럼의 개수와 같아야 하고요. 같아야 하고 값의 순서는 테이블에서 컬럼들의 순서와 같아야 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 때, 이런 문장으로 사용하실 때는 인설트 하려는 value들의 개수는 컬럼이 4개니까 value도 4개. 물론 만약에 널을 넣고 싶다 그러면 값을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널이라고 명시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커미션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개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널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비워두면 안 돼요. 이렇게 비워두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널이라고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인설트가 되는 값은 없어요. 하지만 개수가 맞죠. 이렇게 넣지 않는 값이 있더라도 널 하고서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는 컬럼별 순서와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하고요. 여기서는 꼭 테이블의 순서를 지키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문장이죠. insert into bonus table 그 다음에 컬럼을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네임과 그리고 셀에만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values에다가 이 순서로 하시면 돼요. 이 네임을 먼저 썼으면 이 네임을 샐러리를 먼저 썼으면 샐러리를 그 순서로 value들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홍길동 가능하겠죠. 홍길동은 200을 받는다. 150으로 할까요?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것도 배가 아픈데. 농담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는 한 개인이 삽입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인설트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제가 인설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문장이 딱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만 마저 하시면 인설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인설트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두 가지 문장은요, 한 번에 하나의 행밖에는 인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인설트, into, 그 다음에 뭐뭐뭐, values, 구문은 문장이라고 할까요? 문장은 한 개의 행을 인설트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 개의 행을 동시에 인설트를 하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값들을 한 번에 인설트를 하고 싶다. 오라클에서는 다른 테이블에서 읽어온 값을 인설트하는 그런 방법만 제공을 해요. 자, 그 구문이 뭐냐면 insert select 구문이에요. insert select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여기서는 create as select였죠.
기억나세요? 우리 어제 했었는데. 예, 어떤 테이블의 모양을 다른 테이블의 모양과 같게 혹은 비슷하게 만들 때 create as select. 근데 insert는 as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혼동스러워요. 예. insert select예요. insert select. insert select 문장이 있는데 insert select 문장은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검색한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행들을 테이블에 삽입해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insert select를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행들을 동시에 inser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nsert select도 마찬가지로요.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과 동일해요.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신에 values 자리 대신에 select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컬럼 이름들은 생략해도 괜찮고 values 이하를 select 문장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values insert 문장에서 이렇게 쓸게요. 이 문장은 insert 문장에서 values 구문을 select 구문으로 대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언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자, 보너스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보니까 어디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EMP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EMP 테이블에서 이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job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salary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커미션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EMP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이죠. 직원 테이블에서 10번 부서라고 할까요? 10번 부서에 10번 부서 직원들의 이름, 업무, 급여, 그리고 수당을 보너스 테이블에 삽입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10번이라고 하면 30번으로 할까요, 우리? 30번이 세일즈 아니었나요? 맞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번으로 할게요. 네. 왜 그러냐면 세일즈 부서 직원들이 커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20번 부서나 10번 부서들은 커미션이 없어요. 근데 30번 부서만 아마 근데 커미션이 없는 직원도 있긴 있군요. 네. 뭐 어쨌든 30번 부서로 하겠습니다. 30번 부서.
이것도 해보세요. insert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밑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할 건데요. 컬럼 이름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 컬럼 이름을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둘 다 가능할 거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만약에 컬럼 이름들을 명시한다 라고 하시면은요. 컬럼 이름을 명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 name, 그다음에 job, salary, 그다음에 commission. 그렇죠? 이 순서가 꼭 여기 테이블에 있는 순서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여기 있는 순서랑은 좀 다르게 컬럼 이름들을 나열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그러면 지켜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select, ename, job, salary, commission. 그죠? 여기 쉼표. 이거 전부 다 무슨 테이블이에요? 전부 다 from emp 테이블 조건이 있죠? 뭐죠? DEPT NO가 30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values 자 위쪽에 있는 문장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values가 들어갈 자리 대신에 뭘 쓴 거예요? select를 쓴 것뿐이에요. select가 요 select만 먼저 실행을 해 보시면은요. select가 행이 몇 개가 나오냐면 네. 5개가 나오는군요. 네. 6개가 나오는군요. 그죠? DPT NO 30번이 이렇게 6개가 나오네요. 그죠? 이 6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다? 인설트 하겠다예요. 근데 지켜주셔야 될 게 있겠죠? 여기 있는 값들이 이네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값들이 job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값들은 셀러리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값들은 커미션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지켜주시면 될까요? EMP 테이블에서 셀렉트 하는 순서와 insert into 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컬럼의 순서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얘를 문장 전체를 실행하니까 몇 개 행이 삽입이 됐대요? 6개 행이 한꺼번에 삽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elect into values는
한 개 행씩 삽입을 하는 문장이지만 insert, select 문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행들을 한꺼번에 insert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insert into bonus 이렇게 하겠죠. 컬럼 이름들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insert, select 부분은 insert에서 values를 select로 변경한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컬럼 이름을 안 쓴다는 얘기는 무슨 순서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의 컬럼 순서대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빠지는 값들 없이 어,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순서대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셀렉트도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네임, job, salary, commission. 그 다음에 조건식만 테이블 이름과 from EMP 조건식을 잘 써주시면 되겠죠. 급여가 3천 이상이다는 셀러리가 크거나 같다 3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천 이상인 직원 몇 명이었나요? 3천 이상인 직원들은 여기만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만 보시면 3명이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커미션은 전부 다 널이었죠. 자, 그러면 인설트가 되는 값도 3개의 행이 인설트가 되고요. 어,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로 전체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from 보너스. 저게 1번하고 2번은 하나씩 제가 넣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여기까지 6명이 그 30번 부서, 30번 부서의 직원들을 한 번에 넣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명이 여기 셀러리가 3천 이상인 직원들로 선택을 해서 인설트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서트 인투 셀렉트 같은 경우를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어 놓고서 그죠? 만들어 놓고서 어, 조합된 결과들을 가져와서 인설트를 할 때 이런 구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맞아요. 지금 테이블에 보너스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보너스 테이블은요. 제약 조건이 하나도 걸려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유니크라거나 그런 제약 조건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유니크도 없고 난널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 겹칠 수 있고요. 쫙 겹칠 수 있고 셀러리, 컴 얼마든지 중복된 값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똑같은 문장을 또 한 번 인설트를 하시게 되면요. 똑같은 자료 6개가 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요 제일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까요?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실행했어요. 또 인설트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제약 조건이 있었다면 인설트가 실패했을 거예요. 뭐 이름이 유니크해야 된다거나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면 인설트가 실패했겠지만 지금 보너스 테이블은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설트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인설트가 돼요. 그래서 셀렉트 이렇게 보시면 스컷 킹 포드가 2번 들어가죠. 인설트 할 때마다 인설트가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그 제약 조건이 중복값이 입력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있고 네. 다른 데이터들이 인서트를 입력을 할 때 네.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를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셀렉트 문에서 조건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값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네. 뭐 할 수 있겠죠. 어, 제 생각에 지금 서브 쿼리를 그 써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네임에다가 남널 제약 조건, 저기 유니크 제약 조건을 줬다.
만약에, 만약에. 그런데 EMP 테이블에서 셀렉트해서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인설트하고 싶다. 어, 여기다 조건을 하나 더 주면 되겠죠. 그 조건식이 뭐냐면 보너스의 이네임에 없는 이름들만 골라서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name and 이 name이 not in 여기가 보너스에 있는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어, 그러면 어 여기는 서브 쿼리가 되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보너스에 이름이 겹치는 녀석들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니, 그러면 네. 클래스 테이블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프라이머리 키를 지금 상태로는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이미 중복된 값들이 들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alter table, add constraint 이런 식으로 그 프라이머리 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얘네들을 지워주고 나서 그러면 alter table, add constraint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 학습에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것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네, 또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인설트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문법들을 정리를 해봤고 요 세 가지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insert into table values. 컬럼 이름은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values를 대체할 수 있는 게 values를 select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insert into select를 하면 여러 개의 행들을 동시에 insert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DML 중에서 첫 번째 insert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싶을 때 네,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commit 얘가 tc 이렇게 하면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롤백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거는 영구히 저장하는 거다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